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5일 국방과학연구소 창설 50주년을 맞아 극초음속 미사일과 고위력 탄두 등 기술 개발을 통해 미사일 전력을 고도화시키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대전 ADD 본원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축사를 통해 창의적인 열정으로 국방과학기술의 미래를 선도하고 우리 무기체계의 첨단화, 세계화를 견인하고 있는 ADD의 창설 50주년을 우리 국군 전 장병들과 함께 축하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국방과학연구소는 1970년 창설된 이래 우리나라 유일의 국방연구 개발 전문기관으로서 자주국방의 선구자적 역할을 수행해왔다면서 창설 초기 소총 한 자루도 만들 수 없던 기술 수준에서 1년 4개월 만에 박격포, 발칸포 등 무기체계 개발 능력을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는 많은 국가들이 벤치마킹의 모범 사례로 삼는 세계 인류의 나라 지키는 연구소로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정 장관은 최근에는 한반도의 평화를 지킬 수 있는 충분한 사거리와 세계 최대 수준의 탄도 중량을 갖춘 탄도미사일 개발에 성공했다면서 최근 시험 발사한 것으로 알려진 현무-4 탄도미사일을 언급했다. 현무-4는 사거리 800km에 탄도 중량이 2톤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은 앞으로의 목표로 정밀유도 조종 기능을 갖춘 유도무기, 장사정 및 극초음속 미사일, 고위력 탄두, 한국형 이성항법 체계 등을 제시하고 기술 개발을 가속화해 미사일 전력을 더욱 고도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방과학연구소의 재구조화를 반드시 완성해 세계 6위권의 국방과학기술력 확보라는 목표를 달성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신개념 유도무기, 스텔스 무인기, 고출력 레이저 무기 등 전장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는 새로운 무기체계의 연구 개발에 매진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첨단 국방과학기술 역량을 한층 강화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감염병 치료제 개발과 화생방전 대비 등 비전통적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활동에도 더욱 매진해주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2. 군 극초음속 무기 개발 중 2023년 비행시험 완료 전망. 세계 주요 군사강국이 세계 군사 안보 질서의 판도를 바꾸는 차세대 게임 체인저 어떤 일에서 결과나 흐름의 판도를 뒤바꿔 놓을 만한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이나 사건. 제품로 극초음속 무기를 개발 중인 가운데 우리 군도 극초음속 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10일 발표한 극초음속 무기체계 국제개발 동향과 군사안보적 함의에서 우리 군도 극초음속 무기체계의 개발과 관련 2000년부터 산학공동으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해왔으며 2004년부터 국방과학연구소가 주도적으로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또 국방과학연구소는 2004년부터 2007년 엑셀MZ 추진기관 개발, 2010에서 2012년 HYPAR 퓨전형 극초음속 핵심 기술 응용 연구 실시, 2011에서 2017년 초고속 공기 흡입 엔진 특화 연구실 설치를 통한 각종 관련 연구의 성공적인 수행 등의 성과를 올렸다며 2018년부터 마하 5 이상의 지상 발사형 극초음속 비행체를 개발하고 있으며 2023년까지 비행시험을 완료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다고 소개했다. 입법조사처는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볼 때 군사안보적 차원에서 극초음속 무기 개발 경쟁은 지속적으로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동시에 국제적 규제의 필요성도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에 극초음속 무기 실험 금지와 같은 새로운 국제 무기 통제 협정이 논의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관련 기술을 확보함으로써 향후 동북아 및 국제군사 안보 질서에서 우위를 달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우리 군도 극초음속 무기 관련 대응이 필요함을 알고 있다. 정경두 국방장관은 10일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최근 한반도와 세계 안보 상황은
전통적, 비전통적 안보 위협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예측하기가 어려워졌다며, 특히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은 국방비 증액을 통해 항모와 신형 이지스함, 극초음속 무기, 우주광학 위성 등 첨단 전략 자산을 지속 확충하고 있다고 극초음속 무기를 위협 요소로 꼽았다. 극초음속 무기는 극초음속 비행체와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로 분류된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대기권 밖으로 발사된 다음 탄도 분리 후 극초음속 비행체에 장착된 상태로 대기권에 재진입한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탄도미사일과 달리 탄도 궤적을 따르지 않으며 목적지로 가는 도중에 원하는 방향으로 기동할 수 있다.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은 공기흡입식 스크램제트 엔진을 장착한다. 스크램제트 엔진은 외부에서 유입되는 공기의 속도를 초음속으로 유지한 상태에서 연료를 연소시켜 추력을 얻는다. 극초음속 무기는 속도가 빠르고 적어도 비행의 회피기동 능력까지 갖추고 있어 실제 사용 가능성이 희박한 핵무기를 대체하는 차세대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3. 스크랩 대한민국 대지 미사일 전력. 현무일 탄도미사일 사거리 180km 외형은 미국의 나이키 지대공 미사일을 따라했으나 탄두와 유도 장치는 국내 독자 개발임. 현재 퇴역 진행 중 5호 전량 퇴역 완료. 1980년대 배치된 미사일이다 보니 노후화가 심하고 명중률이 노답이라 새로운 미사일로 대체 중으로 알려져 있음. 현무이 탄도미사일 사거리 300, 500km의 A, B형이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 탄도미사일 중 가장 숫자가 많은 버전임. 탄두 중량은 500kg에서 1톤가량으로 알려져 있음. 업그레이드형으로 사거리 800km의 이시도 있는데 탄두 중량은 최대 2톤이 아닐까 추정 중. 이걸 바탕으로 사거리 800에 탄두 중량 4톤짜리 현무사가 개발 중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 과거 미국이 운용했던 퍼싱이 미사일과 이게 너무 모습이 똑같고 크기도 비슷하다는 이야기가 있음. 퍼싱이 미사일이 사거리 1800km라고 하는데 현무이시나 현무사 스펙 가보면 우리가 들은 그 스펙이 아닐 것 같긴 함. 현무3 순항 미사일 2013년 국군 의날 열병식에 최초로 공개된 미사일이며 위에 트럭에 얹혀진 모습으로 나왔지만 얼마 안가 아래쪽 개량형 발사대 버전도 공개되었음. 사거리는 A형 500km, B형 1000km, C형 1500km, D형 3000km 이렇게 되어 있음. 그리고 현무3 해군 버전인 해성이 함대지 미사일 해성 세잠대지 미사일도 있음. 추가로 적어보자면 저 트럭형 발사대 문짝에 5군단 마크가 붙어있는데 저때 사진 찍을 때만 해도 유도탄 사령부가 대위비 부대였음. 그래서 위정용 마크를 달고 저기 열병식에 나왔다고 함. 그리고 1년 뒤 사령부 존재 인정하고 2014년인가? 미사일 사령부로 개편된 전술지대지 미사일 사거리 180km의 탄도미사일로 현무이를 대체하려고 만든 미사일로 알려져 있으며 일반적인 포폭탄두나 확산탄두가 아닌 열압력 광통탄두로 북한 갱도를 파괴하고 들어가서 바싹 구워버릴 목적으로 만든 미사일임. 올해부터 생산 시작해서 배치하는 걸로 알려져 있음. ATACMS. 미국에서 들여온 탄도미사일로 사거리의 경우 180km 버전인 초계형과 사거리 300km 버전인 블록 4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둘 다 들여와서 쓰고 있음. 탄두는 확산탄두라 미사일 한 발로 축구장 3에서 4개 면적을 갈아엎을 수 있음. 한때는 이게 우리나라의 최고의 타격체계였을 정도였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 새로운 미사일도 개발되어 최고의 무기까진 아니지만 그래도 화력 하나만큼은 끝내주는 미사일임. 슬램 순항 미사일 F-15K 슬램이거를 들여오면서 패키지로 들여온 미사일인데 사거리 300km 미사일로 명중률도 뛰어났으나 현재는 단종 JASSM이라는 신형 미사일로 갈아타기 위해 단종시켰는데 JASSM이 온갖 문제를 일으키며 개발 지연되어서 노답인 상황.
슬램어가 단종되어 들어오지 못하자 새로 도입한 순항 미사일 KEDD-350 타우러스 메피스토라고 하는 다중탄두로 관통력이 강화 콘크리트 OM을 부수고 들어갈 정도로 좋으며 3중 유도장치 GPS, INS, TERCOM을 이용해서 유도 최종적으론 적외선 유도로 명중률도 좋음. 원래는 얘도 주문량이 적어서 단종될 위기였지만 우리나라가 한방에 200발 구매를 계약하게 되면서 생산을 유지하고 있고 심지어는 우리나라에 더 바라보겠다고 공격적으로 마케팅 중인 해룡 함대지 미사일 위에 말한 해성이 3의 경우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통제권이 해군한테 있는 게 아님 육군의 미사일 사령부가 명령을 내려야 해군에서 쏠 수 있는 복잡한 체계. 쉽게 말하자면 합참, 육군본부 육군미사일사 해군작전사 해성이 3탑재 함선 순으로 명령체계가 내려가는 복잡한 순서라서 즉각적인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걸 알았기에 아예 해군 측에서 기존 해성 대함미사일을 가지고 만든 함대지 미사일임 해성 미사일에 들어있는 탐색기라든지 레이더 이런 거 전부 제거하고 거기다가 탄두 연료를 더 채워 넣어서 함대지 미사일로 개발한 한국형 수직 발사대와 경사형 발사대 두 가지 다 탑재 가능해서 마음만 먹으면 윤영하급에도 탑재해서 쏠 수 있음. 이 정도면 육군의 미사일 부대 넣기보다 미사일군으로 하나 빼서 키우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해보게 됨.